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 통일신라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주요 왕들의 업적을 오늘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것만 알고 가자. 통일신라는 통일을 하고 난 뒤에 그 통일에 공을 세운 그 귀족들의 힘이 세요. 항상 언제라도 나라를 새로 세우게 되면 그 공신들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신들 세력이 커졌는데 신문왕 때 이제 왕권 강화책이 실시가 됩니다. 요거는 뒤에 그 왕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초기에는 왕권 강화에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당 전쟁이라고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을 했었죠. 그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래서 결국 그 전쟁을 했던 관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과 신라는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인원의 교류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중기 이후에는 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종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진골 출신들이 왕이 되다가 보니까 너도 나도 진골 출신이다 해가지고 중기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왕위 쟁탈전이 아주 심각하게 전개가 됩니다. 결국 이걸로 인해서 신라는 멸망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이 왕위 쟁탈전에 인해서 곡간이 다 비다가 보니까 말기에는 후고구려가 나중에 고려로 바뀌죠. 그 다음에 후백제 해서 후삼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아웃라인 테두리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가 생겼지만 위에 고구려 쪽에는 또 발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렇죠? 예, 우리 발해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해라는 나라도 신라와 같이 존속을 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일신라 시대라고도 하지만 발해도 있었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라고도 해요. 이 남북국 시대라는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유덕공이라는 분이 발해고라는 책을 씁니다. 그 발해고 책에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뭐 다 볼 건 없고요. 발해, 신라, 그 다음에 당나라, 위에 뭐 거란도 있지만 그 다음 일본 거란이 있지만 당과 발해, 신라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활발한 무역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왕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태종무열왕이 이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됩니다. 그래서 태종무열왕 시절에 백제를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러나 태종무열왕 때 그 고구려를 멸망시키지는 못하고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태종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 집권하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또 당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무왕은 동해에 나를 묻어 달라 그러면은 내가 해룡이 되어서 신라를 지켜주겠다 해서 그 동해 앞바다에 수중릉, 해중릉을 만들게 됩니다. 문무왕릉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문무왕이 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통일신라가 시작된 지 첫 왕이 되겠죠. 문무왕 시절에 통일이 됐으니까. 이 신문왕 때는 그 신문왕의 장인인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지만 결국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김흠돌의 난이 있었지만 진압이 되었고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는 이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주 오서경을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 구사당, 그 다음에 지방에 십정에 군사제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국학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구사당과 십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주 오서경이 지방제도 아닙니까? 그죠? 지방에 이제 구주의 군사제도로 일정식을 둡니다. 그러면은 구주의 구정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십정은 국경지대인 한주에는 일정을 더 설치를 해서 십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주 오서경 구사당 십정에 구주와 십정은 유기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왕 시절에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농민들, 백성들이 주로 농민들이죠.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경덕왕 시절에는 시중제도를 실시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중시라고 그래서 시중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화정책을 실시하는데 한화정책이라는 것은 당나라를 모방하는 제도, 그러니까 즉 중국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중국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기존에 이제 그 신문왕 때 했던 국학을 태학감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근데 경덕왕 시절에 노급이 부활이 됩니다. 노급이 부활이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귀족들의 힘이 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급이 부활했다고 딱 나오니까는 감이 오십니까? 귀족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앞에 잠깐 얘기했던 왕권 쟁탈전이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인 해공왕이 즉위하면서부터 왕위 쟁탈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와중에 해공왕이 살해되죠. 네. 뒤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왕위 쟁탈전으로 정신이 없는데 그거는 뭐 별도로 하고 여기 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성왕 때는 독서 삼품과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독서 삼품과라는 거는 관리 선발 제도죠. 관리 선발 제도인데 독서 능력에 따라서 상중하로 구분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헌덕왕 때는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문성왕 때는 또 장보고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뭐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이런 게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왕위 쟁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그 51대인 진성여왕 때 견훤이 후백제, 공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해서 후삼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그들을
진압을 하거나 이러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신라의 상태였습니다. 결국 56대 경순왕 때 통일신라는 경순왕이 신라를 들어서 왕건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통일신라가 멸망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후 어떻게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러프하게 통일신라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